보시고 요것도 한 2주는 쓰지 않을까요? 그지? 그래서 요번에 이제 문제 해석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즘 이 자극의 전달 파트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예전에 이제 수능을 원래대로 이제 생명과학 1을 봤을 때는 자극이랑 근수축이 이제 고3 때 한 1년 정도 열심히 하면 뭐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문제를 풀 때 크게 어려움을 주는 단원이 아니었거든. 근데 이제는 하도 유전이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물론 작년 수능은 유전도 조금 껄끄럽긴 했지만 느낌이 유전은 그래도 어려워지긴 해도 그 어려워지는 스텝이 예전처럼 팍팍 올라간다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살짝 올라간 느낌이란 말이야. 기존과의 편차가 크지 않다 이런 느낌인데 자극과 근수축은 작년 들어서 조금 난이도가 쭉쭉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 학생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거야. 내가 평상시에 공부를 했을 때 자극과 근수축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치를 때 자극과 근수축을 막히는 걸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수능에 가서 막혀. 그럼 너는 어떻게 해? 그걸 붙잡고 있어요. 풀릴 때까지. 왜? 난 유전은 못 푸는데 자극은 풀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지? 그러니까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시간 소요, 즉 문제의 지연 효과를 가지고 와. 결국 그 지연 효과는 점수의 하락을 가지고 오죠. 올해도 수능에 자극 또는 근수축이 어떻게 출제될지 선생님이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던 기조와 비슷하게 간다고 가정한다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자극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작년처럼. 작년에 자극 문제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오답률이 높은 편이었다고 고3 내에서도. 육모, 구모의 새로운 유형이 계속 출제가 돼서. 이해되지? 마지막 수능이기 때문에 마지막 수능은 보통 어려워요. 그랬어. 내가 얘기했잖아. 현역 입장에서 수능은 어려워야 된다, 쉬워야 된다? 어려워야 된다. 작년이 제일 어려웠잖아. 작년에 1등급이 제일 많습니다. 현역 중에. 30명 중에 한 5명 정도 됐으니까 그러면 거의 10% 훨씬 넘죠? 15에서 24일 텐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왜 이렇게 시험이 어려운데 1등급이 많지? 이거 뭐 어렵게 내면 현역이나 재수나 삼수나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어려운 게 나아요. 어차피 어려우나 쉬우나 너네들의 점수의 폭은 크게 차이가 없어 얘들아. 이해됐어? 그래서 자극은 맞추셔야 된다. 그래서 평상시에 좀 많은 양의 문제를 접해보면 좋을 것 같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3년치 수특 드렸고 이번 주까지는 수환이란 말이야. 3년치. 그러면서 내가 오늘은 마라톤을 풀지 않은 학생한테 뭐라 하진 않았지만 이제 다 풀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근수축도 다 하셔야 됩니다. 수특, 수환, 마라톤에 있는 거. 1, 2, 3월 달까지는 뭐 유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전을 제외한 나머지 준킬러에 해당하는 파트를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해놓으셔야 육모 이전에 본인이 원하는 등급을 꾸준하게 내가 얘기했잖아. 유전을 제외한 나머지 파트를 일단 다 맞으셔야 모의고사의 난이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등급을 유지할 수 있고 일정한 등급을 유지하는 게 너네들 수능 등급에 유리할 것이다. 왜? 그만큼 내가 예측 가능한 변화의 폭이 좁단 얘기야. 나는 수능을 봐도 이 정도일 거야. 예측이 가능하지. 너네 유튜브 보면 이제 어떤 댓글 많은 줄 알아? 나 이번 수능 생명과학 보기 전까지 늘 1등급이었는데 이번에 4등급. 생명과학 선택하지 마셈 막 이러면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1등급이 진짜 1등급이라고 본인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쉽게도. 나는 그런 경우를 꽤나 많이 봅니다. 물론 내가 가르쳤던 학생이라면 얘기해 줬겠죠. 1등급을 맞아도 내가 느낌이 있을 거 아니니? 얘는 이런 게 문제야.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유전이나 자극 근수 쪽은 겁나 잘 풀어요. 유리한 것 같지? 아니야.
방어작용 신경계 말장난에 놀아나는 애들이 있어. 오히려 반대로. 그런 애들은 반대로 그런 문제를 더 많이 풀어야 돼. 근데 대부분의 학생은 유전이나 자극이나 근수축이 약하기 때문에 이 파트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다 그렇지 않아. 우리 반에 있는 학생들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대부분은 여기가 문제다. 되셨어? 간다. 그러니까 너네가 아는 문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이외에는 너네가 이제 문제를 푸는 시간 제외하는 고민할 시간이 없을 테니 잘 들어봐. 안다고 하더라도 진짜 아는지. 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선생님이 이제 문장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야. 여기 적혀있는 문장들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도출해낼 수 있는 논리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근 10년, 20년 쌓여있기 때문에 문제의 유형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2학년 때 내신에 풀었던 마라톤이 전부가 아니야. 1년 사이에 또 많은 문제가 쌓였어. 또 마라톤을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논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쉽게. 유전하고 똑같아. 유전도 어떤 강사가 나와서 야 이거 알면 다 풀어. 있어? 그런 논리는 존재하지 않아. 세상에. 다만 대부분의 문제에 공통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논리는 있겠죠. 이해돼? 그런 걸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간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너무 쉬워. 어떤 경과 시간이나 전체 시간이 주어지지 않니? 그치? 그랬을 때 이 전체 시간 항상 뭐와 뭐로 나눌 수 있지? 자극을 준 지점에서 막전이를 재려는 지점까지에 항상 이동하는데 뭐가 걸려? 시간이 걸리잖아. 이동 시간에.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뭐에 쓰는 거야? 전체 시간에서 이동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을 뭐에 써? 막전이 변화 시간에 쓰는 거야. 너네 다 알다시피 1초가 흐르면 마이너스 60일 거고 2초가 흐르면 플러스 30일 거고 3초가 흐르면 마이너스 80일 거고 4초 이후로는 전부 다 마이너스 70이겠지. 이해되냐? 그래서 우리는 간편하게 원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막전이 변화 시간이 클수록 자극에서 가까운 지점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변화가 클수록 가깝다라고 얘기해도 같은 것처럼 앞으로는 막전이 변화 시간이라고 얘기할 거라. 막전이 변화, 막전이 값 다 같은 얘기라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시간을 어떻게 쪼갤 것인가. 물론 어려운 문제는 시간을 쪼갤 수 없게 세팅을 해놔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 한 단계가 더 있다는 것뿐이지 저게 안 나온다는 뜻은 없어. 저게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절대. 저기까지 가는 과정을 감춰놓는 것뿐이죠. 쉬운 문제는 겉으로 드러내게 해. 전체 시간을 주거나 이동 시간을 주거나 속도를 주거나 지점 사이의 거리를 주거나.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전체 시간을 주지 않죠. 막전이 값을 주지 않아. 자극을 준 지점을 주지 않아. 그거를 구한 이후에 이걸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도 이 과정은 반드시 포함이 되죠. 납득해? 그래서 이동 시간과 막전이 변화 시간을 더한 값이다. 그래서 너무나도 쉬워. 예를 들어서 속도가 2야. 그리고 전체 시간을 4초라고 해보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보는 거야. 자극을 준 지점은 몇 플러스 몇? 이동 시간 더하기 막전이 변화 시간 몇 플러스 몇? 4는 0 더하기 4죠? 요거 이해해? D2는 몇 더하기 몇? 1 더하기 3. 그치? D3는 몇 더하기 몇? 2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D4는 몇 플러스 몇? 3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막전이 변화 시간을 그래프에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플러스 30, 마이너스 60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라고.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근데 이제 적는 건 누구나 하는데 너네가 문제를 풀어감에 따라 쌓이는 논리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자극을 준 지점은 매우 중요하지 않니? 왜냐면 요즘은 자극을 준 지점을 안 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자극을 준 지점에 늘 속도가 있고 전체 시간이 있고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니?
그랬을 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뭔지 알면 좋잖아. 너무나도 쉬워. 첫 번째, 여기 적은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첫 번째, 절대 자극을 준 지점은 이동 시간을 소요한다, 안 한다? 소요하지 않아요, 절대. 이동 시간을 소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니? 어떤 뜻이야? 전체 시간이 항상 뭐로 전환돼야 돼? 막전이 변화 시간으로 전환돼야 돼. 왜? 왜죠? 이동 시간이 없으니까? 맞아. 그 얘기 틀린 건 아닌데, 이동 시간과 막전이 변화 시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지. 우리가 굳이 관계를 도출해 보자면. 얘네들은 비례 관계니 반비례 관계니? 반비례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 이동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반대로 막전이 시간이 전부란 뜻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왜? 관계 설정이 그렇잖아. 전체 시간이 늘 일정하다니? 물론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전체 시간이 여러 개인 것도 있고 전체 시간이 변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시간 내에서 물어본다면 이 이동 시간과 막전이 변화 시간과의 관계는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져야 되고 하나가 작아지면 하나가 커져야 돼. 반비례하는 관계입니다. 요거 이해하니? 그러므로 자극을 준 지점에 이동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곧 전체 시간이 막전이 변화 시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요거 이해되냐? 그럼 얘를 이제 응용할 수 있지. 응용할 수 있어. 어떻게 응용할 수 있냐면 우리가 푸는 문제는 고3이니까요. 뉴런이 한 개니 최소 2개, 3개니? 2개, 3개죠. 아직까지 수능에서 4개까지 나온 적은 없어. 물론 시냅스를 기준으로 나눈다면 뭐 4개 이상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줄로 본다면 3개 이상 나온 적은 아직 없단 말이야. 그럼 최대 3개까지 가정했을 때 3개의 뉴런마다 자극을 준 지점이 다 다를 수도 있죠. 이해돼? 3개의 뉴런에서 자극을 준 지점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논리는 성립하니 안 하니?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첫 번째, 전체 시간이 동일해야 돼. 3개의 뉴런에서 두 번째, 동일한 그래프를 써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을 하면 이게 성립을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의 뉴런 내에서 자극을 준 지점은 전체 시간이 막전화 변화 시간 2야. 맞지? 근데 자극을 준 지점이 같든 다르든 뉴런이 2개든 3개든 전체 시간이 같고 그래프까지 동일하다면 뉴런이 여러 개라고 하더라도 자극을 준 지점은 전체 시간이 막전이 변화 시간, 즉 자극을 준 지점의 막전이 값은 동일해야 됩니다. 항상. 이거는 수능에서 여러 번 써요. 여러 번 쓴다고. 기억해 놓고 있어야 돼. 요거 이해하냐? 이해했어? 그럼 뒤집을 수도 있지. 뒤집을 수도 있다고. 어떻게 뒤집을 수 있어?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풀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자극을 준 지점이 다 똑같아. 뉴런이 3개인데. 전체 시간도 똑같아. 근데 그래프가 달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자극을 준 지점의 막전이 값은 같아져야 되니? 달라져야 되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야. 반대로. 고3이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거는 문제를 풀 때 적용시킬 수 있으면 돼요. 문제의 조건에 따라 전체 시간, 그래프 동일해 자극을 준 지점이 같든 다르든 자극을 준 지점의 막전이 값은 같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래프가 달라? 시간이 달라? 그러면 그래프가 똑같더라도 자극을 준 지점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각 뉴런마다 전체 시간을 다르게 가져간다면 막전이 값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주 여러 개로 변형시킬 수 있는 거야. 자극을 준 지점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내가 시키면 얘가 하라니까 풀고 틀렸다니까 다시 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적고 이랬지만 이제 수능은 조금 다릅니다. 내가 이제까지의 경향성을 설명해주고 이런 걸 제시하고 나서 너네가 스스로 복습하고 생각해 봐야 돼. 1년 동안. 쟤는 저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풀어보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얼마든지 나보다 더 뛰어난 학생이 나올 수 있죠. 생각의 정도의 차이니까요. 요거 이해하냐? 이게 자극을 준 지점이야. 됐어? 그 다음. 너네도 알다시피 속도, 거리, 시간을 구하는 거잖아. 3학년이니까 뭐 이런 걸 디테일하게 내가 뭐 구하거나 이러진 않겠어.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면 되니까. 속도가 2인데 거리가 4cm인 지점을 이동하는 걸리는 시간은 몇 초? 속도가 2, 거리가 4. 그럼 이동 시간 얼마? 2초.
속도가 3, 이동시간이 3. 거리는 몇 센치? 9cm겠지. 속도가 3이고 이동시간이 3이면 그러니까 이거를 식을 써서 한다기보다는 내가 체화해서 너네 구구단을 예를 들어서 63을 9로 나와. 7이 바로 나오잖아. 근데 그게 나오는 게 7일은 7, 7이 14로 나오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63은 7로 나오면 9가 나오는 거야. 그냥 체화된 거잖아. 너네들 피부처럼. 그러니까 속도, 거리, 시간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을 직접적으로 써도 되지만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좀 연습이 되셔야 돼. 납득했어? 그 다음. 이제 알아. 자극을 준 지점에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막전이 변화가 커지지 않니? 막전이 변화가 커진다는 얘기는 막전이 변화에 쓰는 시간이 많다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야? 많다는 얘기지. 막전이 변화에 많은 시간을 쓴다는 얘기는 이동 시간이 커진다는 얘기야, 작아진다는 얘기야? 작아진다는 얘기지. 이동 시간이 짧다는 얘기는 자극을 준 지점에서 가까워야 돼, 멀어야 돼? 가까워야지. 가까워야 이동 시간이 짧지. 너네가 스카나 예를 들어서 놀러 나가는데 갑자기 부산 가니? 스카를 막 부산으로 가? 왔다 갔다 4시간을 쓴다고 미친놈처럼? 제일 가까운데 편의한 데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동 시간이 짧아야 막전이 변화가 커질 수밖에 없어. 결국 줄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극에서 가까울수록 막전이 변화가 커지는 거야.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거지. 가까우면 이동 시간이 짧으니까 막전이 변화가 커질 수밖에 없구나. 반대로 얘기하면 막전이 변화가 작아? 그럼 이동 시간을 많이 썼다는 얘기고 자극에서 가까워야 돼? 멀어야 돼? 멀어야 되는 거지. 이거 응용해 볼까? 그럼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막전이 값을 이렇게 줬다고 하자. 지점이 어딘지도 몰라. 자극을 준 지점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전체 시간이 얼마인지도 몰라. 여기까지 돼서 심체 정신 차려. 그러면 자극을 준 지점은 마이너스 80이야, 마이너스 20이야, 플러스 30이야?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80 사이? 아니, 네 군데 중에 한 군데 자극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전 누나 어디예요? 확률 25%? 우리는 5지 선다, 얘는 4지 선다? 훨씬 높죠? 어딥니까? 느낌상. 따뜻한 니트 얘기해봐. 뭐야? 어디에? 마이너스 80이야, 마이너스 10이야, 플러스 30이야? 어려운 건가? 빡빡 얘기해볼까? 빡빡한 친구 어디야? 왜 마이너스 10이야? 왜? 마이너스 70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막전이 변화가 제일 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80이 두 개 있으면 왜 안 되는데? 탁탁이 왜죠? 어. 좋아요. 나쁘지 않아. 이런 얘기지. 마이너스 80이란 얘기는 어떤 지점인지 알 수 있는 값이야. 그러니까 얘는 전체 시간이 안 주어졌다면 이동시간 더하기 3, 이동시간 더하기 3. 그리고 전체 시간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결국 이동시간도 동일하다는 얘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자극으로부터 거리가 어떻다는 얘기는 이동시간이 같다는 얘기는 거리가 같은 두 지점이야. 자극은 아니란 얘기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자극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80이 플러스 30보다 막전이 변화가 크잖아. 자극에서 가까울수록 막전이 변화가 크니까 이 두 지점은 자극에서 가까운 지점이고 얘가 제일 먼 지점이야. 그럼 네 지점 중에 하나가 자극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가 자극이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7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배운 논리를 뒤집으면 자극을 준 지점에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막전이 변화가 커. 근데 어떤 특정 막전이 값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지점의 막전이 값으로 출제되면서 똑같은 값으로 출제가 된다면 그 지점은 절대 자극을 준 지점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지점은 자극에서 거리가 가까운 두 지점이 돼야 된다고.
납득했어? 요거 이해했냐?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이렇게 할까? 아, 그래. 뭐 이렇게 하자. 예를 들어서 어떤 네 지점의 막전위 값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자극을 준 지점을 찾아봐. 자극을 준 지점이 어떤 뉴런에서 네 지점이 있다고 하자. D1, D2, D3, D4. 자극을 준 지점은 어디여야 됩니까? 어디여야 되니? 막전위 값을 주고 어딘지 몰라? 그리고 자극을 준 지점을 찾으래. 두 군데로 압축할 수 있는데 어디와 어디입니까? D2와 D3는 돼요, 안 돼요? 등간격이라고 가정한다면 D2와 D3는 자극을 준다면 거리가 같은 두 지점이 존재해야 되죠. 근데 막전위 값이 동일한 게 보이지 않잖아. 그러면 결국 이건 무슨 말이야? 이 얘기지. 어떤 뉴런 내의 지점의 막전위 값이 모두 다르다면 자극을 준 지점에서 거리가 같은 두 지점은 존재하지 않아야 되므로 자극을 준 지점은 양쪽 끝 지점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해? 이게 자극을 찾는 조건 아니니? 납득했어?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전체 시간은 이동 시간의 막전위 변화 시간을 더하면서 자극을 준 지점은 전체 시간이 곧 뭐라고? 막전위 변화 시간에 소요되는 거지. 그러면서 막전위 그래프에선 너희도 알다시피 두 지점이나 세 지점에 있는 막전위 값보다는 한 지점이 존재하는 막전위 값 플러스 30이나 마이너스 80을 먼저 해석하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그런 값들이 안 주어질 때가 있어요. 안 주어질 때는 그 다음으로 쓸 수 있는 값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80이랑 플러스 32에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값이 어딜까? 그 다음에 내가 쓰는 값. 내가 요번에 내준 과제에도 있던데 그 숫자가. 내 기억에 이렇게 줬을 겁니다. 이게 있던데. 3점짜리 문제. 다들 풀어보셨죠? 얘 쓸 수 있니 없니? 어떻게 쓸 수 있지? 마이너스 74도 두 군데의 한 값일 텐데 얘 어떻게 쓰니? 즉 마이너스 71에서 마이너스 79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0이나 마이너스 70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 어딘지 알 수 없으니까. 이해되지? 근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 숫자는 다 쓸 수 있습니다. 왜? 나머지 구간의 값보다는 무조건 변화가 큽니다. 쓸 수 있잖아요. 0, 플러스 3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이런 숫자들보다는 무조건 막전위 변화가 커야 돼.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지. 이해돼? 그래서 한 지점의 막전위 값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71에서 마이너스 79를 쓰고 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얘를 쓸 수 있지. 마이너스 70도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70도 쓸 수 있다고 나중에는. 쓴 사람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뒤에 이제 문제가 있다 얘들아. 문제로 바로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지. 지금 전도 속도 안 알려줬단 말이야. 1, 1.5, 3 중에 하나고 다만 막전위 값을 줬는데 마이너스 70을 줬네. 마이너스 80은요 위에 거잖아. 밑에 건 못 쓴다고. 막전위 값이 아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70이고 얘가 플러스 30이고 얘가 마이너스 70이란 말이야. 이럴 땐 쓸 수 있어요. 기준값이 주어진다면. 기준값이 주어졌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 30을 기준으로 자극이 D1이므로 요 마이너스 70은 플러스 30보다 막전위 변화가 커야겠죠. 이해되니? 그러면 두 지점 중에 하나야. 이해되지?
그 다음 뒤에 있는 D5는 플러스 30보다 막전이 변화가 작은 마이너스 70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입니다. 도달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 70은 뭐냐? 얘가 돼야 됩니다. 왜요? 자극을 준 지점에서 거리가 3cm야. 속도가 1.5, 3cm이기 때문에 그 어떤 걸 대입해도 정수로 떨어져야 됩니다. 1이라면 3초, 1.5라면 2초, 3이라면 1초. 그러므로 두 번째에 있는 마이너스 70은 소수점의 값 아니겠습니까? 소수점의 값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럴 땐 쓸 수 있지. 그러니까 막전이 그래프를 해석을 할 때 한 지점의 값이 주어지면 너무나 고맙지만 수능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요 사이의 값을 주거나 세 군데의 값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게 기준값을 제시해서 전후 관계를 판단할 수 있게 주어질 수도 있는 거야. 납득하니?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야지. 이해했어? 그게 이 문장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0은 세 군데의 값이지만 기준값이 주어진다면 전후관계 판단을 통해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게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 요거는 내가 방금 설명한 거야. 하나의 뉴런 내에서 막전이 변화가 크려면 자극에서 가까워야 되니 멀어야 되니? 가까워야 되지. 반대로 얘기하면 자극을 준 위치에서 멀수록 막전이 변화는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되는 거야. 이해했니? 그 다음 방금 설명한 거야. 하나의 뉴런 내에서 모든 지점의 막전이가 다 달라. 이렇게 다 다른 거야. 그러면 거리가 같은 두 지점은 존재한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야. 거리가 같은 두 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극을 준 지점은 양쪽 끝에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거리가 다 달라야 되는 거니까. 요거 이해했냐? 적어봅시다. 알아야 돼. 문장을 외우라는 뜻이 아니야.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문제에서 쓸 수 있게. 선생님, 네. 저희 수업 언제 끝나요? 3시, 네? 아니, 진짜요? 4시. 왜요? 갑자기? 아, 저 어머니랑 점심 약속을 했는데 음. 몇 시에 끝나는지 기억이 안 나서요. 점심 뭐 드시는데요? 파스타 먹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나죠? 1시였는지 12시 반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2시간 반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니요. 근데 그 시간을 모르는데 어떻게 약속을 정해요? 점심 약속을?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몇 시였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요. 그럼 어머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의 약속이래매. 아니, 제가 어제 1시라고 했는지 12시 반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머니가 학원 앞으로 오셔? 네. 그럼 어디로 가 파스타 먹으러? 저기 화정에 아시는데 어딘데? 가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뭐 브런치 오시겠는데. 되게 행복한 삶을 보내시네. 일본도 가고 브런치 카페도 가고. 부럽다 야. 동생은 안 가? 아, 가죠. 아빠는? 아버지 회사 가셨어요. 주말인데? 아, 사업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버님은 일하고 나머지 가족은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아니 저희 어머니도 일하시는데. 토요일날? 학원 일. 교사 아니죠? 아니요. 아, 학원에서 가르치시는 거야? 예. 원래 교사였는데 교사 그만두셨어요. 아, 내가 아빠라서 내가 빠진 느낌이라 뭔가 서운해서. 나 빼고 가족 셋이 뭐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나는 왜 안 껴주지? 아버지 어제 어머니랑 맛있는 거 드셨어요. 아니 아들 딸하고도 먹고 싶을 수 있잖아. 아빠는 아니 저희 빼고 가셨어요. 용납할 수 없어 나는. 됐어? 넘긴다. 그 다음 해보자. 방금 했던 거야. 없어? 왜? 아 그래? 내가 잘못 뽑았나 보다 니네 거. 교사용으로 뽑았나 보네. 아 버킹. 자 그래도 뭐 저거 니네 그래도 알겠어? 운이 좋네. 내가 정신없어. 학생 걸 뽑았는데 교사용을 뽑았네. 이거 방금 했던 거야. 자극에서 거리가 같은 두 지점이야. 그럼 막전이 값이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지. 방금 한 거잖아. 하나의 뉴런 내에서는 전도 속도가 변하니 안 변하니? 그러니까 자극을 준 지점이 변하면 지점 사이 거리도 변할 수 있고 전체 시간도 변할 수 있는데 한 번도 그런 경우는 없지. 어떤 뉴런이 속도가 2인데 3으로 변한다면 그런 문제는 없었단 말이야.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전도 속도가 일정하면 뭘 쓸 수 있냐 이런 얘기지. 전도 속도가 일정하면. 전도 속도가 일정하면 이동 시간을 가지고 거리의 비를 구할 수 있어요. 요걸 한번 해보자고. 이게 무슨 말인지. 요거 이해되지?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문제로 볼까? 요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얘는 자극을 준 지점을 찾아야 되거든? 근데 하나의 뉴런이니까 전도 시간이 일정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도 시간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전도 시간이, 전도 속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체 시간이 변해. 그래도 이동 시간이 거리의 비라는 걸 쓸 수가 있다고. 납득하니? 어떻게 쓰냐면 봐봐.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잖니? 근데 얘가 일정해. 요거 무슨 말인지 얘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얘네 둘의 값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 아니야? 항상 같은 값으로 일정한 값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분모 분자의 값이. 그 말은 얘네 둘이 비례한 게 있을 수 있죠. 같아야 되잖아. 값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려면. 이해돼? 예를 들어서 거리가 일정한 자극을 준 점이 어디다고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극을 준 점이 한 지점이잖아. 그 지점에서 거리가 일정하니까 당연히 시간의 비도 비례할 거 아니야. 거리가 멀수록 시간도 오래 걸리겠지. 요거 이해했니? 요거 이해했어?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60이면 1인지 2.5인지는 몰라요. 근데 전체 시간이 2니까 1 플러스 1이야. 요건 확실하지. 요거 이해했나? 그 다음 마이너스 80은 3초가 걸릴 테니까 2 플러스 3이야. 요것도 확실하지. 근데 이제 얘가 문제야. 얘는 1 플러스 3이거나 2.5 플러스 1.5 둘 다 되죠. 2.5가 있으니까. 그러면 요 시간의 비가 두 가지가 나오게 돼. 첫 번째 1대 잘못 적었네. 3 플러스 1 1대 3대 2가 하나 나올 수 있고 순서는 바뀌어도 된다. 시간의 비는 자극이 어딘지 모르니까. 두 번째는 1대 2.5대 2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자극으로부터 이게 시간의 비인데 그게 거리의 비란 얘기야. 이런 얘기지. 속도가 일정하니까. 예를 들어서 T1을 자극이라고 한다면 거리의 비가 2대 8대 12잖아. 그럼 1대 4대 6이지? 안 돼. 느낌이 와야 돼. 양쪽 끝 지점은 이런 비율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죽었다 깨어도. 왜? 여기를 자극을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12cm나 되잖아. 근데 여기는 4cm, 여기는 10cm니까 4대 10대 10이란 말이야.
2로 약분하면 2대 5대 6이죠. 안 나와. 이런 시간의 비, 거리의 비가. 그러면 자극을 준 지점은 적어도 어디란 얘기야? 요 두 지점 중에 하나여야 돼. 그래서 만약에 D2라고 한다면 2대 6대 13 나왔다.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10cm잖아. 1대 3대 5야. 아니야. 그럼 어디란 얘기야? 자극을 준 지점이. D3란 얘기죠. 4대 6대 8 1대 1.5대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비를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다? 거리의 비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럴 경우에는. 뭐가? 아, 이게 1.5, 1.5. 미안합니다. 반대로 적었어. 이렇게. 이해되지? 그래서 시간의 비가 거리의 비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하나의 뉴런 내에서는. 납득했니? 그래서 이제 적어보면 하나의 뉴런 내에서는 전도 속도가 일정하므로 속도가 시간분의 거리고 얘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동 시간의 비가 비율이 곧 거리의 비와 일치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자극을 준 지점을 찾을 수도 있는 거지. 지점도 찾을 수 있고. 이해하니? 그 다음 어떤 뉴런에서 시냅스가 존재한대. 물론 위치를 찾으라고 하겠죠. 요거 이해하니? 그렇다면 반드시 뭐보다는 막전이 변화가 작아야 돼. 시냅스가 없을 때보다는 막전이 변화가 작아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전도와 전달이 있다면 누가 더 속도가 빠르지? 전도가 훨씬 빨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시냅스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서 전달이 된다는 얘기고 전도와 전달 합한 값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넘어갔을 때. 그러면 막전이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질 테니, 이동 시간이 많아질 테니 막전이 변화가 어떻게 되겠어? 작아진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시냅스가 존재하면 원래 그 거리의 막전이 시냅스가 없을 때보다 막전이 변화가 작아져야 돼 무조건. 이 정도 다 알잖아요. 그리고 시냅스에서 축삭돌기 말단의 방향의 지점의 값은 항상 휴지전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극을 준 지점이 여기야. 근데 시냅스를 안 알려줬어. 이랬지? 그랬을 때 D2와 D1은 항상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70이 나와야지. 역방향이니까. 안 알려주잖아. 어차피 시냅스의 위치 안 알려주고 막전이 값만 줄 거기 때문에 어떤 두 지점의 막전이 값이 이렇게 일정하게 휴지를 나왔다는 얘기는 시냅스의 역방향이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신경세포체와 가지돌기의 방향도 알려줄 수 있어. 치사하면 사설에는 그런 류의 문제도 있어요. 얘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가지돌기 방향 알려주잖니? 안 알려주고 시냅스의 위치도 안 알려줘. 막전이 값만 주고 마이너스 70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가 가지돌기 여기가 축삭돌기여야 돼. 반대로 줄 수 있다는 얘기지. 너네는 보통 문제가 이렇게 가지 않니? 전도가? 근데 여기가 시냅스인데 전체 시간이 충분하고 자극을 준 지점이 여기인데 여기서 막전이 값이 싹 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구해봤더니. 그럼 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거꾸로. 안 알려줘요 이런 걸. 너네가 찾아야 돼. 이 논리를 통해서. 왜? 정상적이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도 막 7초, 8초 줬는데 왜 안 넘어가지? 속도도 충분한데? 역방향이니까. 너네는 역방향 항상 이쪽으로만 본다고. 거꾸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요거 이해됐냐?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보는 거야. 안 알려줬어.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여기에 뭐 시냅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여기까지 됐지. 근데 자극을 준 점이 여기고 거리가 여기가 4cm고 여기가 2cm래. 예를 들어서 2cm야. 더 가까워. 근데 막전이 값이 같아. 이렇게. 그럼 시냅스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해. 왜 있어야 돼? 시냅스 지나가는 시간을 포함해서 4초가 돼. 거리가 다른데 막전이 값이 같다는 얘기는 불가능하지.
불가능하잖아. 거리가 같은 지점이어야 막전이 값이 똑같지. 거리가 다른데 막전이 값이 같다. 그렇다면 특정 거리가 가까운 지점의 막전이 값이 느려지거나 거리가 먼 지점의 막전이 값이 빨라져야 되는데 먼데 빨라지는 건 존재하지 않지. 우리가 푸는 문제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결국 거리가 가까운 지점의 전도나 전달에 의해서 속도가 느려지는 요인이 있어야만 막전이 값이 같아질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러면 여기 CFS 존재해야 됩니다. 요거 이해돼? 이런 식으로 같아질 수 있고 이렇게 같아질 수도 있지? 몰라. 시냅스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까지 됐지? 근데 요번에 자극을 준 점이 여기인 거야. 자극을 준 점이 여기.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막전이 값이랑 요 끝에 막전이 값이 같대. 이러면 어떻게 된 거니? 어떠면 같아질 수 있지? 그렇지. 여기에 시냅스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역방향에서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얘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도달을 못한 거야. 이게 수능 문제입니다. 이게 수능 문제라고. 볼까? 그러니까 사실 수능 문제도 별게 없어요. 아, 왜 이렇게 쥐 맘대로 놀아? 여기 있다. 저번에 보였던 오답률 6번째 문제인데 뭐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지. 문제가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마더통을 풀어보신 분 알겠지만 이게 작년 수능 문제고 자극을 중위치 안 알려줘. 전체 시간도 막 변해. 3, 4, 5. 그 다음에 막전이 값도 하나도 안 줬어. 그 다음에 시냅수도 막 찾으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뭐 이 조건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이 문장. 전도 속도가 1이래. 그리고 전체 시간이 4초였을 때 B의 D1과 D4가 같대. 어느 때 같아질 수 있냐 이런 뜻이라고. 예를 들면 만약에 얘네 둘이 막조니까 같으려면 얘들아 같으려면 일단 자극을 준 지점은 지금 1, 2, 3, 4가 2, 3, 4, 5의 시간이고 여기가 시간 2, 3, 4, 5 그 다음에 막전이 값이 전부 다 변했지. A, B, C, D 다 있잖아.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자극에서 여기가 자극이고 시냅스가 어디 있든지 간에 여기 시냅스에서 느려진다 이런 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지? 왜? 막전이 값이 다 변했잖아. 그리고 D4도 안 돼. 여기까지 고려한 친구들이 있더라고. 나는 사실 이거 보고 바로 여기 둘 중에 하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양쪽 끝에 막전이 값이 같으려면 적어도 자극을 준 지점에서 거리가 같거나 거리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시냅스가 존재해야 같을 수 있는 거 아니니? 근데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도 고려할 수도 있지. 그래서 여기 끝에서 시냅스의 역방향이라서 다 마이너스 70으로 똑같아. 그러면 여기 다 막전이니까 다 마이너스 70이어야 돼. 이런 거 불가능해 얘들아. 그러니까 결국 자극을 준 지점은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지. 요거 이해했어? 시냅스가 둘 중에 한 군데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극이 여기든 여기에 시냅스가 있잖아? 그럼 거리를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3cm, 여기서부터 3cm잖아. 불가능해. 왜? 여기에 거리 똑같잖아. 근데 시냅스가 존재해. 느려져야 될 거 아니야. 막전이니까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면 여기면 괜찮냐? 더 안 되지. 왜? 여기면 거리가 더 멀어져. 4대 2가 된다고. 그러면 거리가 멀어졌는데 시냅스까지 존재해? 더 느려질 거 아니야. 납득했어? 그러면 나의 위치에는 시냅스 존재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된다고. 나는 일단 아니야. 둘 중에 한 군데로 왔으니까. 그럼 여기 쓰면서 막전이값이 같아져야 되는 거야. 요거 이해했니? 그러면 D3 가능하냐? 안 되지. 역방향에서 마이너스 70이란 말이야. 속도가 1이라서 무조건 도착합니다. 얘.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땡기면 되지. 땡기면 되지 한 칸. 그럼 몇 cm가 돼? 4cm가 되면서 마이너스 70이 되는 거야. 이 얘기라고 이 얘기. 요거 이해하냐? 요거 이해해? 이게 무슨 논리야? 이 논리라고. 같은 얘기죠. 이거 뭐 내가 작년에도 한번 설명했다고. 나올 줄 몰랐지만. 설명하면서 나도 안 거야. 작년에 내가 설명했네.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에서도
엄청 어려운 논리를 만들어서 낸다기보다는 기본 논리를 어떤 식으로 풀이할 수 있느냐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시냅스가 존재하면 느려져. 이렇게 끝나. 그러면 안 돼. 시냅스가 있음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조건들을 좀 기억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결국 시냅스가 있음으로써 동일한 지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막전이 값이 같아질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존재할 수 있구나. 요거 이해되니? 그리고 그게 실제 작년 수능에 나온 것 뿐이고. 이해했어? 이해했냐? 잘 적어 놓으시고. 조건 적어놔. 어차피 뒤에 빈칸에 또 문장이 있다며. 그거 보면 적으면 되는 거고, 요건 거기 없을 테니까. 거리가 달라도 같아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근데 논리 자체만 들면 엄청 어렵진 않잖아.